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기존 소프트웨어에 버그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그런 새로운 버전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걸 보고 소프트웨어적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변경을 하거나 한글 2007에서 2010으로, 오피스 2007에서 2010으로 이렇게 이제 버전 업 한 거를 보고 우리는 소프트웨어적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장치 제어의 업그레이드다 그러면 우리 장치 드라이브 얘기하는 거예요. 장치 드라이브 업그레이드는 특정 하드웨어를 동작시키는 역할하는 그런 시스템 소프트웨어예요. 이거를 이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드웨어를 따로 교체하지 않아도 향상된 그런 기능의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조업체에서 이제 통신망을 통해서 배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펌웨어 업그레이드요. 펌웨어 업그레이드는 특정 하드웨어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는 펌웨어라고 하고, 얘는 하드웨어인 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우리 제조업체에서 통신망이 됐든 홈페이지가 됐던 그런 곳에서 다운로드해서 우리가 설치해주면 됩니다.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할 때는 우리가 가격이든 성능이든 이런 거를 가성비를 좀 따져보고 어떤 게 이득인지 파악한 다음에 적절한 장치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죠. 무조건 뭐 비싼 거, 무조건 좋은 거, 그게 아니라 가격이나 성능을 좀 따져봐야죠. 그리고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작업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내가 CPU를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CPU는 우리 사람의 뇌라 그랬죠. 뇌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CPU를 업그레이드 할 때는 주로 메인보드랑 함께 교체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펜티엄에서 만약에 코어 이쪽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메인보드랑 함께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얘랑 이제 메인보드 쓰는 게 다르거든요. CPU는 기종에 따라서 핀 수가 됐던 크기가 됐던 이런 게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핀이 됐던 슬롯이 됐던 이런 거를 꼭 맞춰서 우리가 CPU를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램, 주기억 장치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메모리요. 높은 사양의 시스템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출시했어요.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무게가 무거워져서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이제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우리 램 업그레이드요. 램의 접근 속도인 나노초. 나노초는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다. 나노초. 얘는 램을 업그레이드 할 때는 이제 램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 그리고 속도는 어떠냐, 핀수는 이제 몇 핀짜리냐, 그리고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꽂을 자리가 있냐 없냐, 그리고 메인보드에서 지원해주는 최대 메모리 크기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를 하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램 업그레이드 해야지 그리고 램을 사다가 그냥 무조건 갖다 꽂으면 안 돼요. 이런 걸 다 따져보고 그리고 우리가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램 업그레이드 할 때는 반드시 우리 본체 뚜껑을 열어서 메인보드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메인보드에 만약에 꽂을 자리가 없다면, 빈 슬롯이 없다면 기존에 있던 램을 제거해야죠. 제거하고 용량이 큰 거 한 개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메인보드 뜯어보니까 뭐 16기가짜리, 16기가짜리 그렇게 해서 두 개가 꽂혀 있어요. 더 이상 꽂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이거를 다 제거해버리고 그냥 64기가로 갖다 꽂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 업그레이드요. 하드디스크 업그레이드는 무조건 하드디스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더 추가를 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용량 큰 걸로 아예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드디스크 용량이랑 RPM 전송 속도 단위 이런 것도 이제 따져봐야죠. 이런 거는 이제 수치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DVD-ROM이요. DVD-ROM을 업그레이드 할 때는 데이터를 읽는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배속이 큰 게 좋은 거예요. 큰 게. 그래서 전송 속도에 따라서 뭐 8배속이다, 16배속이다, 24배속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1배속의 속도는 초당 1.35MB 전송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 DVD 여기서는 1배속이 1.35MB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업그레이드라는 거를 할 때 이제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게 있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제 나눠 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는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거는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램의 접근 속도, 나노 세컨드에서 얘 하나, 얘만 작을수록 좋은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CPU
클럭 속도나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도 있고요. 하드디스크 용량, 회전수, 전송 속도 나타내는 단위도 있고, 그 다음에 모뎀 전송 속도 나타내는 단위도 있고, DVD-롬 전송 속도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수치가 큰 거 작은 거 구분해야 되는데 작은 게 다행히도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고 요거 빼고 램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그렇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티션은 하나의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의 논리적인 영역으로 나누는 걸 보고 우리는 파티션이라고 해요. 여기에는 이제 기본 파티션, 확장 파티션 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티션을 나누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딱 두 가지. 특정 데이터만 별도로 보관할 드라이브를 우리가 확보할 때, 아니면은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설치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 컴퓨터에다가 윈도우도 설치하고 리눅스도 설치하고 둘 다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파티션을 나눠야 돼요. 하나의 파티션에는 한 가지의 파일 시스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일 시스템이라는 거는 FAT32나 NTFS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티션을 내가 설정했다 그러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포맷이라는 걸 반드시 해야 되더라. 반드시. 그리고 파티션을 설정하는 방법은 우리 컴퓨터 관리 대화 상자의 디스크 관리라는 곳에 가서 여기서 이제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션 요 특징들 잘 기억하세요.